물컹해서 젓가락으로 슬쩍 밀어두셨죠. 어릴 때 밥상에 가지나물만 올라오면 다들 그랬으니까요. 저도 딱 그런 사람이었어요. 밥상에서 제일 마지막까지 남는 반찬, 늘 가지였으니까요. 그런데 이 보라색 채소가요, 바다 건너에서는 없어서 못 사는 귀한 몸입니다. 일본이요? 해마다 한국산 가지를 6만 킬로그램씩 사갑니다. 우리는 1년에 100g도 안 먹는데 말이죠. 같은 채소인데 왜 이렇게 대접이 다를까요? 그 답이 이 보라색 껍질 안에 통째로 숨어 있습니다. 오늘 이 껍질을 끝까지 벗겨보면 오늘 저녁 밥상에서 가지를 완전히 다시 보게 되실 거예요. 가지가 우리 땅에 처음 들어온 게 언제냐면요. 신라 때입니다. 원산지는 저 멀리 인도예요. 인도에서 중국을 거쳐 삼국시대에 한반도까지 넘어왔습니다. 여기까진 뭐 흔한 수입 이야기죠. 그런데 재미있는 건 그 다음이에요. 당나라 문헌에 이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신라에서 온 가지가 하도 빛깔이 곱고 맛이 좋아서 중국 사람들이 그 씨앗을 일부러 구해다 심었다는 겁니다. 처음엔 우리가 받아온 물건인데 어느새 거꾸로 건너가서 사모낸 거예요. 1000년 전에 이미 한국 가지는 밖에서 눈독 들이는 명품이었던 겁니다. 명품이었으니까 선조들이 그걸 그냥 뒀을 리가 없죠. 조선의 밥상으로 오면 가지는 완전히 다른 얼굴이 됩니다. 1500년대 조리서 수온 잡방에는요, 가지를 오래 두고 먹으려고 식초와 마늘에 재운 장아찌가 나와요. 그런데 색이 갈색으로 변하는 게 영 아쉬웠나 봐요. 그래서 맨드라미 꽃을 넣어서 선홍빛을 지켰습니다. 맛보다 색을 먼저 챙긴 거예요. 눈으로 먼저 먹은 거죠.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면 궁중 잔치상에 오르던 가지선이 있어요. 가지에 칼집을 촘촘히 내고 그 사이사이에 소고기랑 황백지다며 채워 넣은 음식입니다. 왕의 손님상에 올랐던 그 화려한 음식이 원래는 우리가 밥상에서 남기던 바로 그 가지였습니다. 좀 다시 보이지 않으세요?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 생겨요. 대체 이 보라색 안에 뭐가 들었길래 천년을 이렇게 사랑받았을까요? 수아 씨가 껍질부터 아예 뜯어봤다는데요. 이 보라색부터가요, 그냥 색이 아니에요. 이름이 따로 있어요. 나스닌. 가지 껍질에만 들어있는 보라색 색소인데 안토시아닌이라는 항산화 성분의 한 종류예요. 그러니까 껍질을 벗겨서 버리는 순간 가지에서 제일 값진 부분을 통째로 버리는 겁니다. 여기서 저도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우리가 쓰레기통에 그냥 던지는 그 가지 꼭지요. 꽃받침이 남은 자리인데 여기엔 스코폴레틴이라는 성분이 몰려 있어요. 나쁜 균을 억제하는 성분이라 옛날 어른들은 이 꼭지를 말려뒀다가 끓여서 그 물로 입을 헹구셨어요. 천연 가글이었던 거죠. 하얀 속살도 놀지 않습니다. 여기엔 베타카로틴이 들어서 눈 건강을 챙겨요. 그러니까 가지 한 개가 부위마다 서로 다른 일을 하는 작은 약상자인 거예요. 그리고 이 나스닌이라는 이름, 재밌게도 일본에서 발견됐어요. 가지를 뜻하는 일본말 나스에서 따온 어거든요. 우리가 남기던 그 껍질 색소에 세 개가 이름까지 붙여준 겁니다. 정리하면요, 껍질에 나스닌, 꼭지에 스코폴레틴, 속살에 베타카로틴. 이 채소 버릴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버리던 게 전부 보약이었다니 좀 억울해지는데요? 근데 이렇게 야무진 가지가 아무 데서나 이 색이 나오는 건 또 아니라면서요. 맞아요. 가지는요, 더위를 먹고 크는 채소예요. 여름볕이 뜨겁게 쏟아지는 곳이라야 제대로 맛이 듭니다. 우리나라에선 충남 천안하고 부여가 대표 산지예요. 한여름 노지에서 그 따가운 볕을 그대로 받아야 껍질이 진한 보라로 물들거든요. 볕이 강할수록 아까 그 나스닌이 더 짙게 배요. 그러니까 색이 진한 가지가 그냥 예쁜 게 아니라 영양이 꽉 찬 가지인 거예요. 색이 곧 성적표인 셈이죠. 이렇게 변먹고 야무지게 자란 가지라 얼마나 탐나는지는 아까 이미 나왔죠. 일본이 우리 가지를 그렇게 사간다는 얘기요. 가지 제철은 딱 지금이에요. 7월에서 9월. 한여름볕이 가장 뜨거울 때가 가지가 가장 맛있고 값도 착할 때죠. 이맘때 사서 쟁여두는 게 제일 이득이에요. 선조들도 이걸 아셨어요. 여름 가지를 그냥 두면 금세 무르니까 얇게 썰어 볕에 말려뒀다가 겨울까지 두고 드셨거든요. 그리고 여름에 부여 가시면 백제의 궁남지가 바로 곁이에요. 연꽃 필 무렵에 가면 가지밭이며 연못이며 온통 여름빛이라 눈이 다 시원해집니다. 천안이면 독립기념관도 지척이고요. 가지 사러 갔다가 여름 나들이까지 일석이조인 셈이죠. 볕을 그렇게 먹고 자란 보라색이라니
그럼 이 색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정확히 무슨 일을 하는 걸까요? 사실 이게 오늘의 진짜 핵심이에요. 나스닌이 몸에서 하는 일이 좀 특이해요. 우리 몸속 철분을 붙잡는 겁니다. 철분은 꼭 필요한 거지만 넘치면 문제가 돼요. 쇠를 밖에 두면 녹슬잖아요. 우리 몸 안에서도 철분이 남아돌면 똑같이 세포가 녹습니다. 나스닌은 이 남는 철분에 딱 달라붙어서 녹쓰는 반응 자체를 막아버려요. 특히 고기 즐기시는 분들, 붉은 고기엔 철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고기 드실 때 가지를 곁들이면 이게 아주 궁합이 잘 맞습니다. 삼겹살 구울 때 가지 한 줄 같이 올리는 거, 그게 그냥 맛있어서가 아니라 몸에서도 아기가 맞는 조합이었던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하나 짚고 갈게요. 가지는 물러서 영양가도 없다. 이 말, 저도 그렇게 알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완전히 반대였어요. 100g에 24칼로리밖에 안 되는데 식이섬유는 하루 필요량의 10분의 1이 들어있습니다. 칼로리는 거의 없는데 배는 채워주는 거예요. 영양이 없는 게 아니라 살 안 찌게 알차게 찬 채소였던 겁니다. 저는 이거 알고 좀 미안해지더라고요. 이 부분 유용하셨으면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밥상에서 두고두고 써먹는 정보거든요. 그런데 말이죠. 이 좋은 성분을 우리가 그동안 조리하면서 다 날려버리고 있었다면 좀 아깝지 않으세요? 나리 씨가 실험 결과를 하나 들고 왔어요. 이거 진짜 충격이었어요. 상명대 연구팀이 가지를 조리법별로 나눠서 실험을 했거든요. 클로로겐산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얼마나 남는지를 본 거예요. 생가지는 100g에 271mg이 들어있었어요. 그런데 이걸 물에 딱 2분만 삶았더니 25mg으로 뚝 떨어졌어요. 10분의 1 밑으로 내려간 거예요. 성분이 물에 다 녹아나가 버린 거죠. 그런데 반전이 여기 있어요. 삶지 말고 쪄봤더니 12분 뒤에 375mg, 오히려 늘어간 거예요. 없던 게 생긴 게 아니라 열을 받으면서 몸이 흡수하기 좋은 형태로 바뀐 겁니다. 같은 가지 비슷한 시간인데 삶으면 25, 찌면 375, 물 한 냄비가 15배를 가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분이 또 일을 잘해요. 몸에 쌓이는 지방을 분해하는 쪽으로 거들거든요. 거기다 그 보라색은 눈에서도 움직여요. 가지 속엔 루테인이라는 성분도 있는데요. 이게 망막 한가운데에 차곡차곡 쌓입니다. 그러고는 강한 빛을 걸러주는 색안경 역할을 해요. 눈 안쪽에 자기만의 선글라스를 하나 끼워두는 셈이죠. 실제로 대규모 눈 건강 연구에서도 이 성분을 꾸준히 챙긴 사람들이 눈 노화가 더디게 왔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하루 종일 폰이며 모니터며 들여다보는 우리한테 이만한 채소가 없는 거예요. 삶으면 25, 찌면 375. 이 숫자 하나 때문에 오늘부터 냄비 대신 찜기를 꺼내게 되실 거예요. 그럼 대체 몇 분을 어떻게 쪄야 제일 좋을까요? 이게 마지막 관문입니다.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해요. 가지를 먹기 좋게 썰어서 찜기에 넣고 중불에서 12분. 딱 이만큼이 항산화 성분이 제일 높아지는 시간이에요. 너무 오래 찌면 도로 물러지니까 12분만 기억하세요. 여기에 딱 하나만 더 얹으면 완벽해져요. 들기름이에요. 아까 그 나스닌이랑 베타카로틴은 기름에 녹아야 몸에 잘 흡수되는 성분이거든요. 그래서 찐 가지에 들기름을 살짝 둘러서 묻히면 흡수율까지 통째로 챙기는 거죠. 아, 그리고요. 옛날 어른들 지혜가 사실은 다 과학이었어요. 밥에 뜬들 때 가지를 얹어서 찌셨잖아요. 그게 딱 12분이거든요. 우리 할머니가 이걸 대체 어떻게 하셨을까요? 여기서 한 접시 더 욕심내면 가지 순대가 있어요. 찐 가지 속을 파내서 다진 두부나 채소를 섞어 도로 채운 다음에 한 번 더 찌는 거예요. 아이들이 가지 물컹한 식감 때문에 안 먹잖아요. 이렇게 하면 그 식감이 사라져서 가지 싫어하던 애들도 곧잘 먹어요. 그러니까 오늘 저녁엔 볶지 마시고 쪄서 들기름에 묻혀보세요. 그 물컹함이 부드러움으로 바뀝니다. 물컹해서 밀어두던 그 가지가 사실은 천년의 사랑받은 보라색 보약이었습니다. 일본이 왜 그렇게 사가는지 이제 좀 아시겠죠? 오늘 저녁엔 딱 12분만 쪄서 들기름에 묻혀 드셔보세요. 껍질은 절대 벗기지 마시고요. 그 안에 나스닌이 통째로 들었으니까요. 오늘 내용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식재료의 비밀은 다음에 또 다른 보약을 들고 찾아올게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